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HLB 오늘 같은 경우도 저조한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컵 위드 핸들 패턴을 완성하지 못하고 패턴이 죽어버렸는데요. 특별한 이슈나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코스닥을 보시면 바이오 섹터 소수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9월이 되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이러지? 유한양행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잘 나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잠깐 빼서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을 샀다가 HLB로 오르기 전에 돌아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건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확실하게 올라가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100%는 아니지만 55%까지는 예측할 수 있으실 테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55%라고 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50%와 51%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기만의 기법과 패턴으로 50%인 확률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51%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금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100번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100번의 거래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51번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49번, 49번은 손실이 난다 치더라도 이 1% 때문에 토탈했을 경우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 규칙을, 손절 기준을 정확하게 지킨다면은 그래서 이 51%, 이 1% 확률만이라도 지켜낼 수가 있다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지인이 물론 예전에도 주식 고수들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개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인이 좋다고 하면 사고 안 좋다고 하면은 팔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빠르고 조금만 인터넷을 뒤져보면 웬만한 정보는 다 나오죠. 그리고 개인들도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많이 똑똑해지고 점점 더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이슈에 대해서는 반응이 미적지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깜깜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이런 일도 많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문제도 참 많았죠. 그래서 공시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었고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의 선반영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슈에 따라서 선반영되는 시기도 제각각이고 물론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상,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상, 이상, 삼상, 각각 인상에 성공했다고 하면 뭔가 엄청난 건 줄 알고 그 소식에 주가가 요동을 쳤었는데요. 경험을 해보니까 중간에 일상은 성공했지만 삼상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특히 FDA 허가 같은 최종 허가까지 가는 게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1, 2상 성공했다고 주가가 요동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최소 3상 정도까지 가야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연이은 학술 발표 일정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FDA 승인과 같은 큰 이슈들이 주가에 언제 선반영이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현재 HLB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영상 끝까지 보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키움증권 잔고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를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슈에 팔고 공포에 사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죠. 지난번 글로벌 폭락 직전에 전부 매도를 하고 폭락 후에 과대 낙폭으로 주가가 저렴해진 종목들을 다시 매수해서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보시고 저를 믿고 저와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도 저만큼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과대납폭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100%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타 문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자, 이분처럼 8월 13일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 날인 8월 14일 이렇게 고프로 무료 급등 신호입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급등을 했죠. 마감 직전에 또 이분께서는 실시간 급등 신호를 보내드린 바로 그날 이렇게 수익을 보셨다고 자, 인사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분처럼 이렇게 예약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다음날 장 전에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똑같은 형태의 급등 신호 문자를 장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날 8시 30분 장 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종목명으로 KBI 메탈 그리고 자, 매수가로 2,900원 이하, 자, 애매하게 자, 시초가, 시장가에 사세요라고 안내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900원 이하로 보시면 여기겠죠. 2,90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10% 넘게 급등을 했죠. 자, 제가 목표가로도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손절가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추천 이유로는 실적 기대감과 전선 테마의 재반등, 모멘텀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분처럼 제 문자를 받으시고 저를 믿고 2,900원의 매수 대기를 걸어 놓으셨더라면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자, 욕심부리지 않고 10%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충분히 어떻습니까? 최고가가 10시 35분이었죠. 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 10시 35분까지 자, 10% 수익을 내는데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렸죠. 자, 혹시 욕심부리다가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듯 이분처럼 장 전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약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셨던 문자랑 똑같은 형태의 문자를 장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는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단타 문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미수를 쓰신다든지 자, 신용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자, 용돈벌이 또는 일당 정도 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재미있게 자, 수익을 내시면서 여러분들 용돈이나 자, 일당 충분히 벌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분과 같은 문자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자, 위에 전화번호에 자, 문자로 예약이라고 자, 이분처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모두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분처럼 수익이 나시면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고요. 제 채널로 한 번만 다시 돌아오셔서 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버로 자,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만큼 저도 너무 보람을 갖고 제 채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AB 관련된 자료를 좀 보시면 9월에 자, 글로벌 암 학회 일정 및 국내 제약 바이오 발표 내용입니다. 보시면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니까 칸넬리 주맙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적응증 자, 간암에 대해서는 자,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폐암에 관해서는 세계 폐암학회 WCLC 자,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자, 먼저 WCLC가 자, 세계 폐암학회가 먼저 열리죠.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폐암에 관련돼 가지고 중국 푸잔대 의대 연구팀이 리보세라닉과 칸넬리 주맙의 이제 병용요법에 대해서 비소세포 폐암 자, 수술 전 요법 임상 이상을 이상입니다.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 후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때는 자, 엘레바 테라픽스에서 마찬가지로 자, 리보세라닉과 칸넬리 주맙의 이제 병용 3상 자, 여기서 9개의 데이터 공개를 한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이제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가 또 마찬가지 세계 폐암 학회에 이제 폐암에 관련돼서 존슨존스가 이제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단독 요법으로 3상 결과를 이제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학회가 단순히 이제 연구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학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는 이제 참석자들을 좀 살펴보면은 당연히 개발사 이제 관계자들과 다른 제약 관계자들 그리고 자, 의료기관 쪽
이게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결국 자 신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나면은 자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치료에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학회를 통해서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제품으로 출시하고 났을 때 이후에 자, 매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학회에는 세계적인 빅파마들도 참석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회 발표에 있어서 광고 효과는 자,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발표된 결과, 좋은 결과들은 저 언론에도 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 웬만한 제약회사 어느 정도 결과에 자신이 있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학회를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PR을 할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이런 학회는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서 자,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여기서 결과가 자, 굉장히 좋다. 자, 엄청난 뭐 결과가 나왔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2023년 작년에 자, 에스모에서 유한양행이 참여했을 때 자, 그때가 자, 2023년 10월 20부터 24일까지였는데요. 자, 대략 한 이 정도 보시면은 그때 자, 요양양행을 잠깐 보시면 자, 23일 자, 이 부분이죠. 보시면 자, 여기가 24일이니까 이 정도 어떻습니까? 한 10% 정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이때는 자, 유황양행 같은 경우는 자, 이때 자, 렉나자와 그리고 얀센의 아미반타맙 이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 제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비소세포 폐암 환자 1074명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한 이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발표 이후에 10%가 조금 넘는 이제 주가 상승이 왔었고요. 자, 이때 자, HLB 같은 경우도 자, 참석을 했죠. 보시면 23일 10월 23일이 자,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때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때 참석했던 게 자, HLB 자회사 자, 엘레바 테라피uti스가 이때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니까 론서프 이 병용요법에 대한 자,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한양행에 비해서 자, 3상과 자, 2상의 차이가 나타나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3상 정도 돼야 요즘에는 주가가 관심을 받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상, 2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안 나오죠. 자, 어쨌든 이번에 에스모에서 자, 그리고 WCLC에서 발표되는 거를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자, WCLC 자, 2상이죠. 이때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어떻습니까? 이상이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자, 에스모 같은 경우는 이제 3상인데 이미 캄넬리주마 리보세라닙은 3상에 대한 결과 이미 다 지난번에도 3상 결과가 좋았고 FDA 자, 승인 신청까지 한번 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이제 3상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라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영향이 좀 크겠지만 자, 이번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보진 않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FDA 자, 승인 이후에 힘을 발휘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주요 파이프라인에 여기 간암 외에도 계속해서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이프라인들이 있죠. 지금 가장 빠른 게 이 간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병용요법에 대한 이 간암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터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 주기적으로 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승인 효과에 따른 자,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자, 조정을 받을 때쯤 계속해서 이런 신약에 대한 성공 뉴스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주가가 펌프질 되면서 이 고점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요. 특히 자, 허가를 받은 약품에 대한 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제 매출로 이어지면서 이게 수치화되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계속해서 이 파이프라인 확장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갖고 어떻습니까? 한번 효과를 받은 다음에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물론 매출이 아주 좋아서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차지해서 매출이 굉장히 좋다면 물론 이 부분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주가를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승전보를 전해줘야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전에도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과거 FDA 이제 승인을 받았던 글로벌 제약회사들을 잠깐 보면은, 자, FDA 승인 직전에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는 승인 효과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큰 조정을 받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을 가져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슈 같은 경우도 이때가 FDA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치료제, 로슈 같은 경우는 지금 간암 1차 치료제 점유율 1위죠. 이 기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치료에 쓰이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다시 재상승을 했죠. 그런데 후속타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 약물들이 HLB 같은 경우 그런 개발이 임박해 오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죠. 이 제약 바이오 이 업계는 선반영, 굉장히 미리미리 선방향이 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 약물이 등장했다.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승인이 어느 정도 확실하고 효과가 너무 좋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더 좋은 효과를 가진 후속타가 나와야지 어떻습니까?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끝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HLB 앞으로 있을 세계 암학회 그리고 종양학회 이 두 일정에 따른 주가 상승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3상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9개 데이터 이거는 지난번 3상 하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페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상승에 기여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진 못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러한 결과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 효과, 세계적인 빅파머들 그리고 의학계 의사들 직접 치료를 담당하는 여러 석학 다 참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효과 따라서 FDA 승인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힘을 발휘할 거고요. 점유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승인을 하고 나서도 이 점유율, 매출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승인 효과는 금세 사라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선 중요하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요동치는 시기는 때가 승인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부터 아니면 조정을 받은 이때부터라고 쳐도 2, 3개월이죠. 2, 3개월 전.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때 승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요동친다고 보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시기부터라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2, 3개월 전부터 주가가 승인에 대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HLB 같은 경우는 승인 일정이 아직 확실치가 않죠. 변수가 있는데요. FDA 승인을 하게 될 때 클래스 1의 경우와 클래스 2의 경우로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9월에 심사 신청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에 발표가 나겠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25년 해를 넘겨서 3월,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9월, 2, 3개월이면 8개월이죠. 그런데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차이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앞서 HLB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고 나서였기 때문에 주가가 2, 3개월 전에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클래스 1로 간다 하더라도 아직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2, 3개월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신청 전에는 주가가 반영을 안 할 겁니다. 반영이 안 되고 9월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9월 후반부부터 10월까지고요. 자, 물론 9월 달에 심사 신청이 됐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자, 클래스 E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빠르면 12월부터, 자, 24년 12월부터, 늦으면 25년 1월부터 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지금 기존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자, 합리적으로 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자, 이거 말고 정확히 며칠부터냐? 9월 17일부터 엄청나게 주가가 반영이 됩니다. 급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 불가능의 영역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등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 아니면 사기꾼. 따라서 앞서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렸지만 자료에는 자, 일정과 자, 시기에 따라서 대충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자, 움직일 것인지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영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조건들이 바뀔 수 있는 변동성 여지가 크기 때문에 딱 얼마부터 얼마까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하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범위를 좁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나는 그냥 너무 궁금해서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 참고만 좀 하게 자, 시나리오별로 뭐 클래스 1로 갈지 클래스 2로 갈지 자, 거기에 따른 언제부터 주가가 움직일지 얼마까지 움직일지 가격 범위와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줘라. 원망하지 않겠다 틀려도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참고만 하시라고 안내를 드릴 건데요. 위에 보시는 여기 전화번호에 문자로 HLB로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관점에서 보는 이 시나리오별 급등 예상 지점과 가격 범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한 번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결과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스쳐가듯이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자, 이성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 지인을 통해서 그냥 지인이 좋다니까 샀다. 지인이 사라고 하니까 샀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 갑자기 주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자, 멘붕이 오십니다. 멘붕. 대응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도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FDA 이 일정 중요한 일정이죠. 일정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일정이 자, 거래소 이전.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이전 정말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른 이제 가격 변동과 자, 엑싯 이 구간 제가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자, 리포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리포트로 이 리포트 한번 보시면은 아마 제가 잠깐 아까 설명할 때도 인용을 좀 드렸는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중간에 수정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 한번 좀 시간 나실 때마다 쭉 한번 훑어보시면 이제 곧 있을 이제 큰 격변기에 좀 대비가 어느 정도 좀 잘 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리면 저의 모든 인맥과 자체 수집한 정보로 만든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종 목표가와 출구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 놓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파이프라인을 넓힐 수 있도록 2024년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및 분석 그리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핫할 종목 5개를 소개하고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가 조금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해놨고요. 중요 이슈나
사항들이 생겼을 때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청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수신 거부하시면 발송이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셔서 중요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자,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과대 폭락으로 바닥 구간에서 자, 주춤할 수 있는 이 종목 리스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문자로 히든을 핵심 계열사 포함한 리포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문자, 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으시려면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긴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